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이 공사 구분을 못해서 공무원들,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그들이 감옥에 가는 아주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5,100만 국민 각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은 공적인 신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 국민 각자는 공무를 수행합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과 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이럴 때는 공인이고 이럴 때는 사인이다. 그런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이란 존엄하고 자주 독립적이고 원칙적으로 불가침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둘이 있을 때, 둘 이상 있을 때, 이런 존재가 둘 이상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 측정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존재여서 우선순위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고 모두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가침이며 존엄한 존재인 사람들은 둘이 있든 1억 명이 있든 모두 그 불가침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엄하고 불가침의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나 많은 인구가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인간으로서 공존할 때 그 매개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사구분이라고 했을 때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영역입니다. 이것은 영역이라고 할지 역할이라고 할지 그렇게 대략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낱낱의 사람을 가리키고 이러한 함께 살아가는 둘 이상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지요. 따라서 사람과 인간을 두고 그러면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쪽에 포함이 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인간에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인 국민이 어떻게 공과 사로 그 역할이 나뉘는가, 그 지위가 나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각자는 홀로 있을 때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가장 확대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지위라든지 국민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죠.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상태로 확장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그럴 때 아주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방 안에 홀로 있더라도 여러분은 방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홀로 있을 때도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물론 남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남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럴 때는 아마도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거의 0까지 수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법적 지위는 사람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지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이제부터는 나중에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지위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지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존엄한 존재인 당신 자신과 동일하게 똑같이 존엄한 존재인 상대방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 양자가 존엄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또 대우를 하면서 각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위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가령 연두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두씨에게는 사람인 연두씨로서의 그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인간인 연두씨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인간인 연두씨 중에는 인간이면서 국민인 연두씨의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위구나. 그럴 때 인정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홀로 있는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세계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다른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관리하고 막고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존하기 위한 그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발전해 왔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한 명까지,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어떤 그 자연현상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해가 떠 있는 동안 밤은 불쌍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때 그들이 소외되는 이 소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데 한눈을 파는 사람은 사실은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역에 이렇게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인간의 구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인이 아니죠. 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죠. 그렇기는 하지만 어린이 대 어린이로서 역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책임지는 인간으로서 다른 어린이와 공존하는 그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어린이는 놀이방에 갈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이나 식당, 상점, 심지어 길이나 광장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직업활동을 하는 장소, 또 우리가 많이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도 포용을 해주는 영역이 가정인데, 가정도 인간의 구역이라는 점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능력은 있어야 가정에 머무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정을 구성하고 가정의 구성원이 됐을 때는 그 가정은 망가져가고, 그리고 고민스러워지고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그것은 교육받음으로써 인간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1차 목표는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미뤄 놓았던 그 국민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 각자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면서 국민인 지위가 또 하나 있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인간의 능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지위까지도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롭고 불가침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 우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호해주고 보장을 해주느냐 하면은 공존의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보호해주고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개념들을 바르게 명확하게 그렇게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법률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지요. 그래서 국민은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 개인은 공존의 주체이고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법률 관계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면서 국민인 지위, 그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헌법관계 그리고 법률관계까지 잘 해나가는 그런 지위, 그런 책임감이 있는 지위다. 그것을 요구받는 지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헌법에도 국민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 국민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뜻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령 연두씨가 있다고 합시다. 연두씨가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국민인 연두씨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두씨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이외의 5,100만 국민을 존엄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불가침의 존재로 대우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연두씨는 자기 이외의 5,100만의 다른 국민을 그들과의 법률 관계를 존중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5,100만이라는 전체 국민 중에 한 구성원이지요. 연두씨는. 그러한 연두씨는 5,100만의 공존을 지키는, 그것을 깨뜨리지 않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5,100만 중에 한 명이 헌법이 나를 보호해야 한다. 다른 모두의 공존은 2차적인 문제고 나의 생존이 1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애초에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니까 희생해라, 죽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헌법이 국민 개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공존을 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지위는 연두씨에게 있어서 이것이 공적인 지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때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됩니다. 공사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공익을 요구받는, 공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서 의사결정할 것을 요구받는 공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공적인 지위,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공인으로서 여러분은 엄연히 국법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선거, 국민투표, 선거와 국민투표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청원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할 때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느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라고 국민으로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공인으로서의 공적 지위로서
그 의미를 지닌 국민이라는 지위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서 5,100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공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한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선거 때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잘생겨서 웃으면서 나와 악수를 해줘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우리 동네에 어떤 도로를 내준다고 해서 이러한 그 판단의 근거들은 이제 보니 그 자체가 부패한 것이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더 발전시키는데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러한 공적 지위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이 공무수행을 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이 확장된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공무원에는 선출직도 포함이 됩니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이런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어떤 집안, 특정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들, 특정한 정당 출신에게 계속 독점되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내용을 그들이 독점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장 큰 정당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를 내면 그가 당선이 되더라. 그것은 그 국가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 아주 민주주의가 용솟음치고 있고 헌법이 아주 튼튼한 근육처럼 그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인간과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